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혹은 지금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새로 온 인턴이 매일 탕비실에서 무료 간식을 한가득 훔쳐가더군요. 안쓰러운 마음에 2년 동안 도시락을 싸줬는데 연말에 회장님이 시찰 나오신 날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서울 여의도 중심가 빌딩 숲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규모도 꽤 크지만 복지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줬죠. 특히 탕비실이 그랬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만 되면 유명 베이커리의 조각 케이크, 고급 쿠키, 마카롱, 그리고 제철 과일까지 꽉꽉 채워졌으니까요. 그것도 전부 백화점에 납품되는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라 깨끗하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정. 이 회사에서 총무팀 팀장으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안온한 직장 생활에 꽤나 익숙해져 있었죠. 보통 동료들은 일하다 출출하면 쿠키 한두 개 정도 집어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들 성인이고 체면이 있으니 과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3개월 전 우리 팀에 박지은이라는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갓 20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의 키는 아담하고 피부는 유난히 하얀 친구였어요. 하지만 차림새는 너무나 수수했습니다. 언제나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하늘색 셔츠에 검은 바지, 발에는 유행 지난 흰색 운동화, 그리고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다녔죠. 누가 봐도 막 학교를 졸업하고 돈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윤 씨는 마케팅팀에 배정되었는데 자리가 제 맞은편 대각선이라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묵묵히 일만 하는 참 성실하고 얌전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커피를 내리러 탕비실에 들어갔다가 지은 씨가 간식 진열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꽤 큰 밀폐 용기에 진열된 쿠키를 쓸어 담고 있더군요. 틈새 하나 없이 꽉꽉 채워 넣는 모습이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저 아가씨는 왜 저렇게 많이 가져가지? 회사 규정에 제한은 없다지만 이건 좀 심한데. 차마 그 자리에서 무안을 줄 수가 없어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졸업하고 인턴 월급이 뻔하니 저걸로 저녁을 때우거나 가족들에게 맛보여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사회 초년생 때는 다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더군요. 매일 오후 3시 간식이 채워지기 무섭게 지은 씨는 탕비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조각 케이크, 어떤 날은 마카롱, 또 어떤 날은 과일을 한가득 담아 그 낡은 캔버스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재빨랐고 혹시 누가 볼까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죠. 한 번은 제가 일부러 탕비실에 들어가는 척하며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지은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더니 손에 든 통을 떨어뜨릴 뻔하며 허둥지둥 수고하십니다. 라고 외치고는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처음의 의아함은 점차 안쓰러움으로 바뀌더군요. 집안 형편이 좋다면 누가 회사에서 무료 간식을 저렇게 눈치 보며 챙기겠어. 분명 집에 사정이 있을 거야.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동생들 학비를 대야해서 본인은 굶어가며 아끼는 거겠지. 점심시간에 지은 씨가 싸온 도시락을 보니 제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반찬통에는 짠지나 멸치볶음 조금, 아니면 두부 부침 몇 조각이 전부였고 고기는 구경하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슬그머니 지은 씨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인턴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은 어디예요? 그냥 서울 변두리 쪽이에요.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마음 쓰이면 우리가 좀 도와주자. 우리 집에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당신 도시락 쌀 때 그 친구 것도 하나 더 싸서 주면 되잖아. 그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하는 요리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 친구가 매일 간식으로 배를 채우게 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정하고 돼지갈비찜과 달걀말이, 그리고 시금치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 예쁜 보온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출근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틈을 타 지은 씨 자리로 가서 도시락을 건넸죠. 지은 씨, 오늘 아침에 반찬을 좀 많이 했어. 맨날 짠지만 먹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 한창 때인데 잘 먹어야지. 지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도시락을 번갈아 보더니 한참 만에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패 끼치는 건데. 패는 무슨, 그냥 남아서 가져온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먹어. 저는 도시락을 그녀 손에 쥐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무는 걸 봤습니다. 순간 눈이 반짝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에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향해 웃어 보이는 그 미소가 너무나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지은 씨는 여전히 탕비실에서 간식을 한가득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정말 집안이 많이 어려운가 보구나. 그래도 괜찮아. 내가 밥이라도 챙겨주면 한 끼는 든든하게 먹을 테니까. 그날부터 지은 씨 도시락 챙기는 건 제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충 때우던 아침 준비가 이제는 30분 일찍 일어나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시간이 되었죠. 남편은 나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쏟아바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은 찜닭에 잡곡밥, 화요일은 소고기 묵국에 오징어 볶음, 수요일은 직접 빚은 만두, 목요일은 제육볶음, 금요일은 불고기 전골, 메뉴가 겹치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던 지은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더군요. 팀장님, 굿모닝. 오늘도 신세지네요. 아침마다 밝게 인사하는 그녀와 점심시간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이 회사에 꼭 남고 싶어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 반값은 얼마나 해요? 그녀는 닭봉을 뜯으며 우물거렸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아요. 월급에서 반값 내고 나면 겨우 밥값 정도 남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40만 원짜리 방이라니. 그러니 매일 간식을 챙겨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죠. 한 번은 제가 집에서 만든 디저트를 싸간 적이 있습니다. 지은 씨는 팀장님,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이 짠해서 저는 종종 직접 구운 쿠키나 베이커리 빵을 도시락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지은 씨는 팀장님 쿠키가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며 아껴 먹었죠. 회사 동료들도 슬슬 제가 지은 씨에게 도시락을 싸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총무팀이 대리는 팀장님 진짜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못해요. 라고 했고 재무팀 최 과장님도 그 아가씨 사정이 딱하기네. 옷 입은 것만 봐도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마케팅팀의 박 대리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팀장님, 지은 씨 걔 좀 너무하지 않아요? 탕비실 간식을 아주 싹쓸이해 가요. 늦게 가면 부스러기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얼른 변호했습니다. 박 대리, 갓 졸업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가족들 주려고 가져가는 걸 텐데 우리가 좀 이해해주자. 박 대리는 입을 삐죽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지은 씨가 과하게 가져가는 건 알았지만 그 부실한 밥상을 떠올리면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지은 씨와 방향이 같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팀장님,
도시락 없었으면 저 뭘 먹고 살았을지 몰라요.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어요. 고맙긴. 얼른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면 그때 맛있는 거 사. 네, 꼭 정직원 돼서 팀장님께 근사한 저녁 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간식은 누구랑 먹는 걸까? 슬쩍 물어봤죠. 지은 씨, 간식은 집에 가져가서 누구랑 먹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좀 편찮으신데 단 걸 좋아하세요. 가져가서 맛보여 드리려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눈칫밥 먹어가며 간식을 챙기는 효녀라니. 그 뒤로 저는 고기 반찬을 더 늘리고 따로 간식통을 챙겨주며 이건 어머님 드려라고 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밥을 챙겨주는데도 지은 씨의 간식 집착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밀폐 용기였는데 나중에는 3단 찬압을 들고 다니더군요. 1단은 쿠키, 2단은 케이크, 3단은 과일. 청소, 여사님마저 저에게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팀장님. 저 아가씨는 아주 탕비실을 털어가요. 다른 직원들 먹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오후 3시 탕비실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뛰어가 보니 영업팀의 정 차장님이 지은 씨에게 삿대질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건 전 직원 먹으라고 둔 거지. 당신 개인 창고야. 거래처 손님 오셔서 딸기 무스 케이크 좀 내가려는데 하나도 없잖아. 지은 씨는 뚜껑도 덮지 못한 3단 찬압을 끌어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죄송해요. 저는 그냥 죄송하면 다야. 1년 내내 이러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염치가 없어? 가정교육이라는 말에 지은 씨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 차장님, 진정하세요. 지은 씨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아니, 김 팀장. 영업팀 손님 접대용까지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지은 씨의 찬압 뚜껑을 닫아주며 물었습니다. 지은 씨,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 무슨 사정 있어? 지은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신데 입맛이 없으셔서 회사 케이크는 잘 드시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습했죠. 들으셨죠, 차장님? 효심 지극한 아이예요. 월급도 적은데 아픈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고급 초콜릿 드릴 테니 손님께는 그걸로 내드리죠. 정 차장님도 아, 그런 사정이면 미리 말을 하지 하며 머쓱해했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 저는 지은 씨를 달랬습니다. 지은 씨, 효도하는 건 좋지만 앞으론 조금만 덜 가져가자.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네,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지은 씨는 조금 자제하는 듯 했습니다. 동료들도 사정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머니 갖다 드려라며 자기 몫을 양보하는 직원도 생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도시락을 싸준 지 꼬박 2년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정직원으로 전환되었고 일도 꽤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식은 꾸준히 챙겨갔죠. 저는 그저 어머니 병환이 오래 가시나 보다 생각하며 묵묵히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장님께서 본사 시찰을 나오신답니다. 우리 회사의 박정웅 회장님. 평소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해외 지사나 지방에 계셔서 얼굴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분이었죠. 5년 동안 저도 영상으로만 뵀던 분이었습니다. 회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총무팀장으로서 청소부터 의전 준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야근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지은 씨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은 씨, 왜 그래? 회장님 오신다니까 겁나? 네, 제가 이런 높은 분은 처음이라 손을 덜덜 떨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녀를 보며 저는 소심한 친구가 많이 긴장했구나 싶어 다독였습니다. 대망의 월요일 아침. 회사는 정막이 흐를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9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도착하고 백발의 신사 박 회장님이 경호원들과 임원진을 대동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과 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우리 직원들도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의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사무실을 둘러보러 나오셨습니다. 제가 있는 총무팀을 지나 마케팅팀으로 향하셨죠. 마케팅팀 직원들이 기립해 있는 가운데 회장님의 시선이 지은 씨에게 꽂혔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아이고 저러다 쓰러지겠네.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빠. 순간 사무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방금 뭐라고 했지? 아빠?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근엄하던 박 회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장해제되더니 허허 웃으며 지은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딸 왜 울고 있어? 아빠가 오면 온다고 말을 하지 그랬니? 지은 씨는 회장님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내 정체 알면 멀어질까봐 무서워서. 사무실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박지은 씨가 회장님 딸이었어? 세상에, 난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불쌍하다고 도시락 싸다 바친 그 인턴이 재벌 2세였다니. 회장님은 진정된 지은 씨를 다독인 후 저를 찾았습니다. 자네가 김민정 팀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2년 동안 매일 밥 챙겨주고 친언니처럼 돌봐줬다면서. 정말 고맙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지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아니 이사님 따님. 그럼 그동안 간식은 왜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 아프시다는 건. 지은 씨, 아니 박지은 양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사실 엄마는 건강하세요. 제가 원래 단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집에서는 건강 관리한다고 못 먹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 회사 탕비실 쿠키랑 케이크가 호텔 베이커리보다 더 맛있어서. 뭐라고? 가져간 건 집에 가서 제 방에 숨겨놓고 밤마다 먹었어요. 엄마 핑계 댄 건 그냥 빵순이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효심 깊은 소녀 가장이 아니라 그냥 빵을 사랑하는 철부지 막내딸이었던 겁니다. 사무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임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정 팀장, 오늘부로 총무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4개, 연봉도 2배로 올려주고 이런 인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살림을 맡아야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부장이라니, 임원 승진이라니요.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약속대로 제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영락없는 부잣집 아가씨였지만 제 앞에서는 여전히 언니하며 따르는 귀여운 동생이었죠. 승진 후 시기 질투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저는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1년 뒤 부사장이 핵심 인력을 데리고 경쟁사로 이직하며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저는 지은 씨와 함께 전국의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저는 행정 책임자라 영업은 잘 모르지만 우리 회사의 진심과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은 씨도 저희 아버지를 믿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며 호소했죠. 그 진심이 통했는지 떠나갔던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왔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더 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회사의 전문 경영인 CEO가 되었습니다. 가끔 집무실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저 배고파 보이는 인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그 작은 마음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동료가 있나요?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